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의 전 대표가 위독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프다고 하는데 말이죠. 걱정은 해야 되겠고, 근데 뭐 과거를 생각하면 참 그렇고 말이죠. 예. 그 김한길이라는 이름이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가 되면서 실시간 검색어에 상위권에 계속 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김한길이라는 정치인의 그 효과도 있겠지만 최명길 씨, 부인 최명길 씨의 어떤 내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김한길 케이스가 상당히 특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암 말기, 폐암 사기의 위기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달에는 TVN의 따로 또 같이에 그 최명길 씨가 출연해서 자기 집도 보여주고 막 그래서 화제가 됐는데, 그 이후에 동아일보에서 이제 그런 보도를 했는데 급성폐렴으로 입원했다. 또 안 좋아졌다. 이런 이제 추측 보도들이 나오면서 화제가 됐는데, 일단 최명길 씨는 지금 건강하다. 책 보고 뭐 이렇게 안정을 취하고 있고 운동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옥탑방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판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는 모르는데, 이촌동에 옥탑방이 김한길 씨의 개인 사무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촌동의 옥탑방은 김한길 씨가 이제 2008년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안 합니다. 2008년 18대 국회 때는 김한길 전 대표가 놀았습니다. 놀 때 이 옥탑방이 누구냐면 최명길 씨 소유의 건물입니다. 작은 건물인데 옥탑방이 하나 있는데 좋은 내가 사무실 서재로 쓰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옥탑방을 썼는데, 그 옥탑방에는 반기문도 다녀갔고 문재인도 다녀갔고 안철수도 다녀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김한길이라는 정치인은 좀 멋쟁이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백수 시절에 옥탑방에서 사무실 내고, 그리고 와이프를 잘 만났네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과 만나서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특히 기억할지 모르지만 2014년인가요? 김한길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전격 합당을 하고 공동대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밀약을 한 데가 여기라고 합니다. 옥탑방. 이촌동 옥탑방에 만나서 5시간 만에 합의를 보고 합쳐버렸습니다. 이걸 보면 김한길은 어쨌든 이런 정치력 같은 거는 있고, 또 조금 로맨티스트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한길은 운이 좋았던 게 이 2017년 폐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폐암 사기. 오래 살아도 10개월 산다고 했는데 신약덕을 받다고 합니다. 신약덕. 그러니까 신약이 있는데 이걸 먹으면 10명 중 한두 명만 몸에 맞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약이 김한길의 몸에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운이 좋죠. 그러니까 암세포가 제어되는 신약을 거의 뭐 실험적인 신약 같습니다만 먹었는데 완치가 된 겁니다. 그죠? 재수가 좋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럼 왜 이런 폐암에 걸렸느냐? 담배입니다. 담배. 하루에 한 4대값 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루로 사놓고 피웠는데, 암 선고받은 뒤에 이제 최명길 씨가 버리려고 해가지고 그 담배들 다 동생을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명길 씨가, 아니 동생도 안 걸리게 하려라 니가 뭐 할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김한길은 정말 이 담배 애호가입니다. 애연가. 애연가인데, 저도 이제 아주 옛날에 제가 이제 조선일보 초기 기자 시절에 김한길 씨랑 굉장히 술도 먹고 좀 잠시 교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언제냐면 김한길 씨가 방송위원회 사무총장 직대가 됐습니다. 기획실장을 하다가, 그때 제가 이제 방송위원회를 출입했는데, 이분이 참 특이해요. 외모도 아주 희한하게 생겼고, 이 유머. 특히 여성들이 까박 죽습니다. 여기 뭐, 김한길이가 이야기하면 뭐, 다들 막 낄낄낄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사람이 강원영 목사가 방송위원장이었고, 강원영 목사와 좀 친한 사이인 김철 사회당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정식적인 공개적인 게 아니고 보면 뭐 정치 인사 같이 좀 어쨌든 간에 똑똑하니까 뭐 했는데, 이어령의 전 사위고 그랬습니다. 근데 김한길 씨가 기획실장 할 때 재밌었던 거는 그때 스포츠 신문이 있었습니다. 일간 스포츠인데
연애 소설을 연재를 했습니다. 네. 남자의 여자, 좀 남자의 여자. 야한 소설. 그거 데이트였죠. 예, 돈도 엄청 벌었습니다. 네. 소설이 많이 팔려가지고 야한 장면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실 내에서 저 사람 빨리 내보내야 된다. 품위를 잃게 한다. 우리 사무실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로 유명했는데 제가 김한길 씨가 기획실장인가 해서 이제 사무총장은 쉽게 하면 이제 전 사무국의 보스입니다. 사무총장 뒷대로 발령을 내자마자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조선일보에. 네. 강원용 씨의 인사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정실 인사고 편파 인사다. 어떻게 방송 전문성도 없는 이런 사람을 사무총장 직대에 앉힐 수가 있느냐. 이야. 기자 수첩. 그때만 해도 신문들이 많지 않았고 그러니까요. 조선일보 잘 나갈 때 파워가 셌죠. 그리고 이틀인가 하루인가 뒤에 김만길 씨가 사표 냈습니다. 그만둬버렸습니다. 네. 멋집니다. 그것도 보면. 네. 그리고 났는데 저랑 술을 먹었습니다. 네. 그날은 제가 술을 샀습니다. 네. 압구정동의 카페에서 제가 모셨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멋성이 있다는 게 내가 뭐 거기 연연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소설서가 돈 더 많이 벌고 나는 뭐 근데 어쨌든 뭐 그 일을 하고 싶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김한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기사로 쓰고 싶은 게 많은데 아. 내용이 너무 조금 그분의 명예를 훼손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아끼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주로 조용남과의 관계가 많아요. 조용남. 미국에 있을 때 조용남과 김한길이 참 잘 지냈다고 합니다. 잘 놀았다고 잘 합니다. 놀았다. 그리고 나름대로 재밌는 뭐 카지노에서의 일들 뭐 등등 정말 듣고 있으면 그 기사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 좀 19금 듣고 그래가지고 못 쓰는데 어쨌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김한길이 많은 비화를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랬다가 그 뒤에 잔인 쇼를 할 때 제가 이제 그 조영남 씨가 보조 진행을 했는데 그렇죠. 잔인 쇼를 이제 또 비판해가지고 방송위원회에서 이 프로를 폐지시키느냐 마느냐 뭐 회의도 하고 했는데 그때 조영남 씨가 진 기자 좀 봐줘. 나 잘리면 밥 굶어야 돼. 뭐 그랬어. 그런 시절이었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김한길 씨가 김한길 쇼를 맡았습니다. MBC에서 토크쇼. 맞아요. 기억납니다. 인기 좋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정치인으로 변하는데 그거 할 때 이제 인터뷰를 크게 한 면짜리 딱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인터뷰 내용에 뒤에 그걸 좀 쓴 겁니다. 김한길의 흑역사를 좀 썼습니다. 네. 김한길 씨가 백수로 한국에 와서 지낼 때 조영남과 함께 술 먹고 놀 때 그때 이야기인데 그 지금은 강남이 부자 동네지만 그 당시에는 부자 동네긴 하지만 조그만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네. 특정 지역 이름을 내가 말하지 않겠지만 강남의 한 조그만 아파트일 때 월세를 살았는데 그 아파트에 누가 많이 살았느냐면 룸사롱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유흥업소 여성분들이 네. 많이 살았던 거예요. 아, 선수촌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제 흑역사입니다 이게 진짜. 근데 그 옛날 아버지 이런 거 참 돈 좀 많이 받고 해줘야 되는 이야기인데 그때 그때 김한길 선수가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글을 쓰는데 돈은 잘 안 들어가니까 밤에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네. 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성분들 주로 언니들이라고 부르죠. 선수들. 예, 언니들. 선수촌이니까 선수들 모시고 출퇴근 예. 시켜드리고 뭐 예. 팁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경기장으로 이제 출근시키고. 그때 이야기니까 지금은 뭐 그런 거 별로 없죠. 옛날에는 그런 유흥업소 상당히 강남에는 많았고 네. 번성했고 돈을 잘 벌 때입니다. 네.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참 힘겹게 살았던 김한길이 어쨌든 방송위원장, 방송위원회 기획실장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지금의 당 대표까지 가셨는데 그때는 어쨌든 그랬고 또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김한길 씨가 이야기를 하면 어느 순간 그 여성분들이 언니들이 다 김한길 씨 옆에 다 있습니다. 말이 재밌으니까 팁도 안 받는다고 합니다. 팁 필요 없고 그냥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그 방에 들어오면 다른 방에 가기가 싫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그 정도로 입담이. 그러니까 김한길 씨 같은 스타일은 정말 다른 사람을 참 재밌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드는 그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영남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 그 두 분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해야 되는데 기자 때 만나면 한 분은 지금 아프시고 한 분은 지금 재판 때문에 골치 아프시고 그렇습니다. 조영남 씨 그 그림 때문에. 네, 강남에 있는 그 무슨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좀 한강이 보이는 아주
뷰가 좋은 예, 집인데 뷰가 좋은 집. 어쨌든 그분은 뭐 그렇게 또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돈도 많고. 근데 어쨌든 김한길, 조영남 다 친하고 뭐 등등 친한데 김한길 씨는 그 정도로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좀 자유인 같은 이미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말을 오히려 저는 김한길 쇼 할 때는 대본을 보고 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네. 그 방송은 19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점잖은 말만 해야 되니까 재미가 별로 없었는데 사석에서 술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요 정말 재밌습니다.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갑니다. 예 어쨌든 그 당시에 뭐 다른 방을 다 안 갔습니다. 사장이 와서 막 데려갔습니다. 여기만 있으면 안 된다. 우리도 영업 좀 하자. 뭐 이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 김한길 씨의 매력 덩어리가 그래서 최명길 씨와 결혼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 것이니까 그건 뭐 제가 나쁜 의미를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매력적인 사람이고 또 그래서 정치를 쉴 때도 이촌동 옥탑방 사무실에서 했고 또 그 뒤에도 보면 그렇게 이제 한 번씩 연락할 때 보면 나한테 그 옥탑방 열었다는 거 연락이 안 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재밌게 살았다. 그리고 암 투병할 때도 어쨌든 남한테 안 밝혔는데 이게 밝혀진 게 김한길 씨가 안 닮아서 저 여고 선생님을 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찾아왔는데 너무 헬스케져가지고 막 울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20kg인가를 다시 또 확보했답니다. 줄었다가 신약이 대단한 대단한데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최명길 씨의 내조가 뭐 대단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아들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어립니다. 네. 그 나이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김만길 씨는 좀 잘 오래 더 사셔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뉴스가 나는 바람에 좀 네이버에 이제 예, 검색어에 계속 올라와서 예, 내가 소개를 하고 예,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또 이제 이분이 왜 이렇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민주당이나 지금 여당에 이런 좀 인간적인 정치인이 덜하다. 물론 뭐 김만길 대표도 저희들이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죠. 상대적으로 보면 이 여야 간에 대화할 때는 그래도 좀 웃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찬 대표하고 얘기하면 웃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인상만 찌끄러지고 말이죠. 무서워요 이해찬. 거기 정신병자야? 뭐 이래버리면 그냥 돌아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정치판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이 김만길마저도 정치판에 들어오고 난 뒤에 초기에는 안 그랬는데 대표가 되고 하면서부터는 얼굴이 표정이 굳었고 과거의 김만길 같지는 않았다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저 중앙일보의 그 논설위원 인터뷰에 나온 걸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쭉 하다가 이제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김대중 정부 청와대 수석 문화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때 해보니까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 쓰는데 조심해야 된다. 권력은 면도칼 같은 거다. 그런데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치 권력이 무서운 걸 너무 모른다. 너무 막 쓰는 것 같다. 이 말은 박근혜 정권 때도 마찬가지지만 문재인 정권 때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새겨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일단 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웃고 있지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을 보는 김한길의 심정은 어떨까? 건강도 안 좋고 지금 일단 뒤로 물러났는데 예. 김한길 같은 사람의 어드바이스를 좀 들을 필요가 있다. 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너무 막 나가니까. 너무 막 나가니까. 예. 예. 인간미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머도 없습니다. 유머라고 하는 게 사람들 염장지른. 예. 나는 DNA가 없다. 사찰 DNA가 없다. 네가 하면은 블랙리스트, 내가 하면은 체크리스트 이런 게 유머라고 하고 있으니. 예. 그러니까 정치인은 뭐 처칠도 그렇지만 유머를 잘합니다. 네. 처칠은 유명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유명한 유. 19금까지는 아닙니다. 처칠이 화장실 갔어요. 네. 옆에 사이당에 노동당에 있는 정치인, 거물 정치인이 있습니다. 갑자기 처칠이 몸을 비틀어버렸습니다. 네. 야, 뭐냐, 작아서 그러냐, 왜 비트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탁 보더니 니들은 큰 것만 보면 다 국유화 시키잖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니들은 큰 것만 보면 다 국유화 시키잖아. 무섭다, 무서워. 네, 그게 정치입니다. 그렇죠. 그런 속에서 농담도 하면서, 농담도 하면서 막 비판도 해야지. 비판도 하고. 뭐 앉아가 대화도 안 되고 국회도 안 열리고 뭐 개판 아니 김태호 특검 손혜원 국정조사 받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받고도 또 지금 계속 또 야당한테 국회 안 열린다고 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래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김한길 오늘 이렇게 모티브로 이야기하지만 제 말 속에는 오늘 저 김한길 씨의 어떤 명예 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선수촌 운전기사.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인간적인 면도 예. 뭐 옛날 뭐 YS 뭐 DJ 이야기 들으면 박정희 정권 때도 밤에 술도 마십니다. 그럼요. 그 대화를 해야지 뭐가 풀리지. 뭐 박정희 대통령이 무서워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 합니다 대화를. 그렇죠. 이런 사람을 보내서 뭐 이야기도 하고 안 그러면요 동맥경화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머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김한길 전 대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참 밝히면 안 되는 비바둑인데 이건 돈 좀 받고 써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책으로 한번 예, 또 예, 해주십시오. 예, 예. 아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정치인들도 좀 유머가 있어야 됩니다. 소통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말이죠. 유머 없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예, 염장 지르고 당 대표까지 나서서 말이죠. 막말하고 서른 막말, 이해찬 막말, 예, 청와대 막말, 망언.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정말 국민을 마음 편하게 또 야당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량과 마음이 없는지. 아, 정말 이 사람들 너무 급한 것 같습니다. 급하다기보다는 마음이 너무 옹졸하다고 할까? 예. 어쨌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의 한 수 구독을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 추천 버튼 팍 눌러 주시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